코스피가 오늘 8% 폭등했죠. 만약에 전 재산에 가까운 자금을 곧버스에 투입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같이 기록적인 역주행을 맞은 날은 정말 심정이 참담한 거예요. 대부분 곧버스를 거시는 분들의 거시적 논리가 그렇게 틀린 건 아니에요. 미국 CPI, 유가, 미 국채 모두 다 폭등하고 있는데 도대체 왜 내 생각과 반대로 가느냐 시장이. 이번 주 화요일 그리고 수요일 영상에서는 오늘 목요일에 재반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왜냐하면은 주식시장에는 가치보다 가격이 우선하고 가격보다는 수급이 우선하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잔혹한 원칙이에요. 자, 오늘 폭등은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죠. 하지만 너무 명확하게 곧버스에 탑승하신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포지션이 너무 노출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락에 베팅하신 분들이 많으면은 하락에 쏠림 현상이 있으면 시장은 역설적으로 굉장히 가벼워져요. 오늘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3조 원 가까이 현물을 산 이유는 상승에 대한 확신이 아니라 선물과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기계적인 차익거래였죠. 그러면 연쇄 폭발이 일어나요. 기관이 기계적으로 지수를 2에서 3% 들어 올리면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 공매도나 인버스죠. 이분들이 마진골, 증거금 부족이 터지게 됩니다. 그럼 파산을 막기 위해서 그분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사들이는 숏 커버링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이 에너지가 오늘 지수를 8% 이상 폭등시킨 연료가 된 거예요. 즉 곧버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맞는 논리를 가졌지만 그 포지션은 너무 오픈되어 있다는 거죠. 화투나 포커를 칠 때 내 패, 내 카드를 다 보여주면서 치면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홍단, 청단, 38 광땡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내 패가 다 보이는데 이길 수가 없습니다. 모두 다 너무 붐비는 서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버스가 아니라 곧버스라면 천만 다행으로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선 3배짜리가 없죠. 오늘 이렇게 지수가 8% 오르면은 반대 방향으로 마이너스 16%. 이런 거 몇 번만 당하면 원금 다 털리는 거예요. 레버리지 상품은 방향이 한 번만 틀어져도 회복 탄력성을 상실하는 시결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래서 금일 폭등은 단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어요. 곧버스에 베팅한 분들을, 세력들을 불태워 주기 위한, 인버스에 곧버스에 투자한 주체들을 불태우기 위한 숏스퀴즈의 4단계. 1단계가 9시에서 9시 15분 사이 프리마켓에서 이미 전조를 보였죠. 기술적인 갭 상승. 어제 종가 대비 솟구쳐 올랐죠 그냥. 화요일 수요일에 숏포지션을 잡았던 기관들도 많았는데 그냥 이거를 머리 위로 지수를 띄워버렸어요. 그렇게 되면 장 시작과 동시에 담보 부족이랑 손실을 마주하게 되죠. 패닉에 빠집니다. 그래서 9시 15분에서 10시 사이에는 공포의 확인과 지지가 있었죠. 갭을 매우로 내려온 척 하다가 다시 거래량이 실리면서 위로 꺾었어요. 설마 다시 빠지겠지. 이렇게 버티던 숏 세력들에게 오늘은 절대로 안 빠져. 확신을 준 구간이에요. 옆차기에 $2 차이까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그 3단계에서는 10시에서 1시 사이. 와, 본격적인 수직 가속. 차트 중간에 거래량이 솟구치면서 기울기가 70도, 80도를 변하는 구간이에요. 여기가 바로 항복의 구간.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분들이 손실을 감당 못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시장가로 되사는 주식 환매수 물량이 쏟아진 거예요. 이분들이 사니까 지수는 더 오르고 지수가 더 오르니까 또 다른 숏 세력이 파산하면서 사야 하는 폭등의 연쇄 반응. 실제로 오늘 시장은 굉장히 강했어요. 계속 강강강강. 마지막 4단계는 고점 박제. 1시에서 지금 장이 끝나기 막판인데 현재 7,800선 위에서 지수를 박제해놓고 있죠. 이제 지금부터는 이거 봐 역시 8,000 가잖아. 뚫잖아. 9,000을 외치면 다시 또 들어오신 또다시 포모에 빠져 달라드시는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조용히 조금씩 오늘 아침에 급하게 샀던 선물 포지션을 정리하고 있을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여기서부터 굉장히 중요해지죠. 이 상승이 진짜 추세 전환이냐 아니면 숏스퀴즈의 절정이냐. 자, 오늘 드디어 프로그램 일별 매매 분석을 해보자면 D차익 프로그램 순매수가 장중 약 1.4조 원 정도에서 장 막판에는 드디어 약 11일 만에 순매수 전환됐어요. 약 플러스 2.3조 원. 와, 그렇다면 드디어 추세 전환인가? 다시 랠레이 재개인가? 그런데 문제는 오늘 이게 벌어졌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단순히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지수가 8,000포인트 문턱에서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이 손실을 견디지 못하고 포지션을 강제로 청산하면서 주식을 되사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오늘의 상승 에너지는 찐 반등의 맥락보다는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의 항복. 그러다 보니까 연이어서 프로그램 매수 상위 종목들을 보자면은 오늘 리스트 1에서 10위는 그야말로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명단이에요. 올스타전은 방북했는데 1위에 삼성전자, 연이어서 SK하이닉스, 현대차, SK스퀘어, LG전자 드디어 다 등판했어요. 에이스들이.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지수를 그대로 박제해놨죠. 오늘 코스피를 끌어올린 숏에 베팅한 세력들을 모두 다 불태워주긴 주범이에요. 프로그램 순매수 금액만 무려 2조 원 가까이 들어왔죠. 그리고 이렇게 국가대표 선수들을 빨갛게 수놓아준 오늘의 주인공은 서두에서 살짝 언급한 바로 기관, 금융투자. 이분들의 독주와 오늘도 이제는 은밀하지도 않죠. 외국인의 매도가 있었는데 현물 수급의 실체를 보자면 기관 물량이 약 플러스 3조 원 가까이, 특히 금융투자가 오늘 폭주했죠. 약 플러스 2.5조 원 가까이. 오늘 지수를 8% 넘게 들어올린 진짜 공신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 수치가 있죠. 아직 장 막판에는 외국인 매도세가 약 마이너스 1,000억 원 정도로 줄어들었지만 장 중에는 그래도 계속 약 마이너스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지수가 8% 폭등하고 있는데 기관이 3조 원 가까이 사고 있는데도 외국인은 아직까지는 여전히 매도 추세예요. 외국인이 지난주, 이번 주까지 약 50조 원을 정산한 데 이어서 오늘 기관이 억지로 만들어준 이 폭등 호가에 대고 남은 물량을 여전히 현금화하고 있는 거죠. 주포인 외국인이 아직 본격적으로 사지 않는 상승은 모래성일 뿐이에요.
그리고 정말 오랜만에 개인분들이 3조 원 가까이 팔고 계시죠. 자, 이게 수익 실현은 아니에요. 2주 전부터 고점에 물려 계시던 개인분들이 드디어 본전 근처에 오니까 항복을 하시면서 이 물량을 기관에게 넘긴 거예요. 이 현물과 이제 선물의 숫자를 맞물려 보면은 세력들의 진짜 패가 보이는데, 금융투자가 현물에서 약 3조 원을 매수함과 동시에 선물에서는 약 1조 원 가까이 팔았죠. 장중 이야기예요. 전형적인 매수 차익 거래. 주식을 사는 동시에 하락에 베팅한 선물은 대량으로 팔았어요.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르니까 일단 따라가 돼. 언제 무너질지 모르니 선물로 완벽하게 보험을 들어두겠다. 즉 기관조차 이 상승을 신뢰하지 않는 뜻인데, 이 선물 매도가 왜 하락에 베팅하는 거냐고 보냐면, 보통 우리가 주식을 판다고 하면 가지고 있는 걸 없애는 거지만, 선물 시장에서 매도는 나중에 물건값을 떨어뜨려서 갚고 있다는 계약을 먼저 맺는 거예요. 원리가 지금 지수 선물을 예를 들면 1,200원에 매도 계약을 해요. 하락하면 그럼 수익인 게, 내일 지수가 1,100원으로 떨어지면 나는 어제 맺은 계약 덕분에 1,100원짜리 물건을 사서 1,200원에 판 셈이 되죠. 100원의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런데 상승하면 손해예요. 지수가 1,300원이 된다. 나는 1,300원의 물건을 사서 1,200원에 넘겨줘야 하니 100원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선물 매도는 지수가 떨어져야 돈을 버는 하락 베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왜 현물 매수랑 선물 매도가 보험이 되냐면, 이게 바로 기관이 쓰는 무적의 방패죠. 내일 금요일에도 주가가 폭등하면 주식에서 돈을 벌지만 선물 베팅에서 그만큼 잃죠. 기관은 지금 주식을 3조 원어치나 샀지만 선물로 하락 방어막을 완벽하게 쳐놨기 때문에 주가가 오르던 내리던 내 돈은 안전하게 지켜지는 상태를 만든 거예요. 이걸 델타 뉴트럴이라고 하죠. 만약 기관이 진짜 상승을 믿었다면 선물 매도를 하지 않고 현물만을 샀겠죠. 그래야 주가가 오를 때 수익을 100% 다 가져가잖아요. 굳이 비싼 수수료를 내면서 선물 매도 보험을 들었다는 건 언제든 지수가 거품처럼 꺼질 수 있으니 우리는 수익을 좀 포기하더라도 원금을 지키는 게 우선이다. 즉 기관은 선물 매도라는 보험을 들어놨기 때문에 금요일 아침에 외국인이 주식을 던져서 지수가 조금만 흔들려도 오늘 산 3조 원을 아무 미련 없이 시장가로 던질 수 있는 거예요. 즉 오늘 구입한 이 물량은 사실 언제든 시장을 파괴할 수 있는 매도 대기 물량과 같은 거죠. 또 외국인이 현재는 선물이 마이너스 전환됐지만 장중에는 플러스 약 7천 계약 정도 됐죠. 현물은 팔면서 선물은 샀다. 상방 베팅이 아니라 그동안 하락에 걸었던 선물 매도 포지션을 수익 실현하면서 청산하는 숏 커버링이었어요. 장중에는 하방 베팅 세력이 돈을 챙겨 나가는 과정에서 발생한 매수세일 뿐이었죠. 즉 오늘 시장은 기관의 기계적 폭주와 낙오된 숏 세력의 파산이 결합해서 지수를 다시 8,000포인트 문턱까지 강제로 끌어다 놓은 상태고, 오늘 거래대금 리스트에 1위, 2위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단 두 종목에서만 장중 약 30조 원의 거래가 터졌죠. 그런데 이 금액 역시 거래대금이 30조 원이나 터졌는데 지수가 8천을 못 넘고 주춤한다. 누군가의 엄청난 매수세를 이용해서 조용히, 외국인이죠, 조용히 창고 대방출을 계속 하고 있는 매우 냉정한 증거예요. 그리고 오늘 찍힌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 곧버스죠. 거래 라인이 약 86억 주 정도 되는데 지수 7천선 붕괴를 기대하면서 하방에 올인했던 헤지펀드들이 오늘 8% 폭등에 의해서 강제 청산당하고 있는 비명소리예요. 여기서 그런데 재밌는 점이, 아니 2주 전부터 외국인이 50조 원을 넘게 팔았는데 이 하방 포지션을 청산시키기 위해서 고작 기관이 약 3조 원 산 거로 어떻게 8천 가까이 다시 붙일 수가 있느냐. 솔직히 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런 생각이 들 법도 하죠. 다만 금융공학적으로는 적은 힘으로 거대한 바위를 굴리는 지렛대 원리가 크게 작동했기 때문인데, 일단 매물 공백이 있죠. 가장 중요한 건 누가 얼마나 샀냐보다 누가 앞에 서 있냐예요. 외국인이 그동안 50조 원을 팔았잖아요. 이 말은 시장에 나올 만한 팔 사람도 서서히 바닥이 나고 있다는 뜻이죠. 전 교수님이 운동장에서 이제 다 집으로 가버리고 달리기 트랙이 텅 비어있어요. 이때는 힘센 형아들이 아니라 어린아이가, 금융투자가 약 3조 원 가까이 살짝만 밀어도 수레가, 지수죠 여기서는, 막힘없이 쫙 굴러가죠. 앞에 아무도 없으니까. 매도 효과가 얇아진 상태에서는 평소보다 훨씬 적은 자금으로도 지수를 5%, 8% 이렇게 폭등시키는 거예요. 여기에 더불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숏스퀴즈, 살기 위해 사야 하는 놈들이죠. 하락에 베팅했던 세력들의 비명소리가 엔진 역할을 했던 거고, 안 그러면 파산이었죠. 더불어 오늘 베이시스와 차익거래의 마법, 금융투자가 선물을 매도하면서 현물을 사들였죠. 선물을 팔면 지수가 내려가야 될 것 같지만 실제 주식시장에서는 현물 주식을 직접 사는 힘이 훨씬 더 강력해요. 왜냐하면 3조 원 가까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시장 따로 긁어버리니까 선물 매도의 압력을 비웃으면서 지수가 수직 상승한 거죠. 이게 프로그램 매수 이입인 거죠. 기계가 200개 종목을 바스켓으로 동시에 긁어대니까 개인분들이 종목 하나하나 사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폭발적인 상승력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게, 그동안 지수 8천 아래에 물려 계시는 개미분들의 시체는 본전이 오기 전까지는 팔지 않아요. 가장 무서운 진실이죠. 8,000포인트 근처에 매물이 많다는 건 맞지만 7,100에서 7,800 사이에는 개미분들의 존버 심리가 있죠. 8,000원에 산 개미분이 주가가 7,100원까지 떨어지면 절망하면서 가만히 계세요. 그러다 7,500원, 7,700원으로 오르면 이제 본전 거의 다 왔는데 조금만 더 참자, 오히려 매도 주문을 취소하십니다. 즉 세력에겐 기회인 게, 본전인 8,000원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지 않는 심리적 진공 구간이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이 빈 공간을 약 3조 원이라는 화력으로 아주 빠르게 순간이동하듯 뚫고 지나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내 논리가 맞다 하더라도 곧버스는 정말 위험한 거고, 전쟁이 나고 금리가 오르고 유가가 오르니까 지수가 떨어질 거야
이 논리는 교과서적인 논리예요. 실제 시장에서의 메커니즘은 그 돌아가는 생태계는 책과 인생이 다르듯 연애를 책으로만 보고 할 수 없는 거죠. 사람 마음이 사람 마음 같지가 않습니다. 맞는 논리가 돈을 벌어다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곧버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게 음의 복리라는 소리 없는 암살자예요. 이거는. 곧버스는 하락의 2배를 추종하지만 기준은 언제나 당일 수익률이죠. 지수가 100에서 105가 됐다가 5% 상승이죠. 다시 100으로 돌아오면 마이너스 4.7% 하락이에요. 지수는 제자리죠. 하지만 곧버스는 10% 빠졌다가 9.4% 오르기 때문에 원금보다 낮은 상태가 됩니다. 지수가 위아래로 춤을 추는 횡보장이나 오늘 같은 기습 폭등을 한 번만 맞아도 곧버스는 수수료와 변동성 때문에 가만히 앉아서 녹아내려요. 그리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력은 정답을 아는 사람을 사냥합니다. 모든 개미가 아니면 어떤 특정 집단이 헤지펀드가 악재가 많으니 하락이라고 믿고 인버스에 몰리면은 그곳은 커다란 메기가 고래가 가장 좋아하고 맛있어하는 크릴새우들의 집합터가 돼요. 오늘 지수가 8% 넘게 폭등한 건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삼성전자 노사가 극적인 하부이 타결을 한 게 아니라 엔비디아 실적이 좋아서가 아니라 인버스에 몰린 개미분들을 태워 죽여서 그분들이 돈을 뺏어오기 위함이에요. 논리가 너무 완벽해서 누구나 다 아는 정답이 되는 순간 시장은 그 반대로 움직여서 나를 파산시킵니다. 그리고 혹시나 밀렸을 때 물을 타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 손절을 안 하는 게 답이 아니었을까? 가격의 하락과 수급의 이탈을 우리가 한 번쯤 구분을 해야 돼요. 이때는 물타기는 바닥에서 하는 거지 절벽에서 하는 게 아니죠. 이번 주까지 외국인이 약 50조 원을 현금화했어요. 이건 단순히 주가가 좀 빠진 게 아니라 가게 주인이 건물 골조, 금고까지 통째로 비우고 이사를 간 거예요. 주인도 없고 건물 골조도 없고 지탱하는 철근도 없는 집에서 가격이 싸졌냐고 무릇하는 건 무너지는 건물 1층에서 2층으로 이사가는 것과 똑같아요. 진짜 물타기는 외국인이 다시 조단위 순매수를 두고 돌아올 때 이때 하는 거지 오늘 같은 인위적인 반등에 급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빠르면 내일 금요일 또는 월요일이 될 수도 있지만 일단 보수적인 관점에서 오늘의 힘의 관성의 끝과 금요일의 법칙을 보자면 급락 월상에서 아직 급락이 남아있죠. 솔직히 오늘 쇼스퀴즈에서 살아남은 마지막 하방 세력들이 내일 아침 시초가에 항복하면서 기습적인 갭상승을 한 번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지수 8,000포인트를 다시 한번 터치하려는 시도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일은 금요일이죠. 월요일에 올 수도 있지만은 빠르게 온다면 금요일 오후에 정산의 압력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최근 몇 주 동안 외국계 펀드는 주말 사이 지정학적 리스크나 미국 매크로 변수를 피하기 위해서 금요일 오후에 현금을 확보하는 금요일 정산 법칙이 있었죠. 현재까지는 철저히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투자의 배신인 게 오늘 3조 원 가까이 사준 이분들도 선물 매도인 보험에 든 상태죠. 지수가 더 오르지 못하고 횡보만 해도 이분들은 수익을 확정짓기 위해서 오늘 산 물량을 내일 오후에 시장가로 던질 확률이 꽤 있어요. 즉 오전에는 관성으로 버틸 수 있는데 오후로 넘어갈수록 긴 윗꼬리를 달면서 하락 마감할 가능성도 있는 거죠. 늦으면 월요일쯤에 외국인은 아직 사지 않았고 지수가 8% 폭등하는 역사적인 날에도 아직까지 현물에서 순매도예요. 주인이 집을 아직 고쳐주지 않았는데 함부로 들어온 손님인 기관이 전세금을 올려서 지금 집값을 올린 꼴이에요. 선물은 이미 하방을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손이 근질근질하겠지만은 내가 잘했는지 못했는지 판단이 서지 않는다면 외국인이 다시 수매수를 찍어줄 때까지는 내 HTS, MTS를 덮어두는 것도 하나의 마음 편한 전략일 수 있는 겁니다.